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단원과 3단원을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물질 변화에는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물이 녹슨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가 되는 것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펴진다. 그냥 향수 냄새가 나는 이 분자가 분자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어떤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물리 변화이고요. 철사를 구부려 둥근 모양을 만든다. 이것도 철사의 성질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 변화.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열었더니 음료에서 기포가 생긴다. 원래 음료 안에 들어있던 이 탄산 기체가 음료 안에서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못이 녹슨다만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장치하고 양초를 연소시킨대요. 양초의 연소 과정이네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쓰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어난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양초의 연소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란색 연마 코발트 종이를 넣었더니 붉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물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그러면 원래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 변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확인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없었는데 새로 생겨났어요. 이것도 화학 반응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3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그림과 같이 철가루와 황가루를 혼합해서 가열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석을 가까이 하면 지금 철가루와 황가루를 그냥 섞은 여기는 혼합물입니다. 그러면 이 혼합물을 가지고 가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혼합물은 그 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붙는 물질이 바로 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죠? 나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요. 철가루는 없기 때문에 끌려오지 않겠습니다. 가에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가는 그냥 섞었어요. 섞기만 했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는 화합에 의해서 황화철이 만들어진다. 맞아요. 화합에 의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리가 황화철이라고 합니다. 나의 물질은 철과 황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새로 만들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시험관에 넣고 이와 같이 가열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게 되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탄산, 나트륨, 물, 이산화, 탄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A 안쪽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보면 붉게 변하여서 물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에 담긴 석회수의 변화로 우리가 산소가 아니라 무조건 이산화탄소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면 시험관에 담긴 고체의 질량은 줄어든다. 자, 원래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었는데 이것이 탄산나트륨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관 안에 남아있는 고체는 탄산 나트륨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탄산 나트륨은 탄산수소 나트륨보다 질량이 더 줄어들겠죠. 네, 맞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물리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로 인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 여기서 낚일 수도 있어요. 혼합물이 아니라, 그렇죠. 화합물이라고 해줘야죠. 자, 그러면 답은 1번과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모형을 딱 보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네요. 이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 중에 화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지는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요. 강철솜을 토치로 가열하게 되면 철과 산소가 만나서 화합이 일어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과산화수소에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촉매를 넣게 되면 더 빠르게 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산화수은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산화와 수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분해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 베이킹 파우더의 주 원료가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그러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당연히 분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반응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림은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딱 보니까 이 물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리변화. 물 분자가 완전 변했어요. 원자가 재배열된 화학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가 틀렸죠? 네, 나도 틀렸습니다. 가에서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자, 가에서는 지금 분자의 배열이 변했습니다. 분자들끼리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 멀어졌습니다. 자, 나에서는 분자 자체가 변했습니다. 가와 나 모두 물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 이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원자의 종류는 항상 똑같이 일정해야 합니다. 분자는 분자의 종류가 변합니다. 자, 원자의 개수. 네,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가 변하니까 개수도 변할 수 있겠죠. 자, 원자의 배열도 또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죠. 원자의 배열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은 위의 그림처럼 원자의 배열도 변합니다. 그럼 분자의 배열도 당연히 변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는데요. 이때 생기는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사용해서 어떤 걸 만드냐면요. 염화은이라는 하얀색 앙금을 생성하게 되고요. 우리 질량 보존 법칙 이미 배워서 알 거예요. 자, 이렇게만 나오면 끝인가요? 아니지요. 원래 있었던 것도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질산, 나트륨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 아니죠.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하얀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질량이 반응 전보다 증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하면 질량이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밀폐된 공간이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똑같이 질량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응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질의 총질량을 같다라는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그림은 탄산, 칼슘과 염산을 밀폐된 병 속에서 지금 반응시키는데요.
병 속에서 반응을 시키고 난 후에 뚜껑을 열었어요. 자, 탄산칼슘과 염산이 만나면 뭐가 발생하지요? 네, 이때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는 당연히 같겠지만 뚜껑을 열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질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을 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 68g을 물과 산소로 완전히 분해하였는데요. 이때 촉매로 사용한 이산화 망가니즈의 양은 5g이고요. 분해 결과 36g의 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촉매는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촉매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 5g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산화수소 68g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36g과 산소 몇 g이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쪽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은 몇 g일까요? 68에서 36을 빼게 되면 그렇죠. 따라서 32g의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1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일정하다. 왜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원자나 분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우리 방금 풀어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전에 풀어봤던 이 7번 문제랑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는 10%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15방울 들어있는 시험관에 10%의 질산납 수용액의 양을 달리하였을 때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산납 수용액을 일정량 이상 넣지 않으면 앙금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산납 수용액을 아무리 더 많이 넣어줘도 반응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이오딘과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적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마그네슘을 연소시켜서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마그네슘을 6g을 연소시킨다면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몇 대 몇으로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방금 12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면 마그네슘을 0.3g 사용했을 때 산소는 0.2g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의 질량비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은 몇 정도일까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질량이 같아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전을 다 합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 6g을 연소시킨다면 산소는 4g만큼 사용했겠고요. 산화 마그네슘은 바로 10g만큼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바로 10g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입니다. 14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았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드시 어디에서 성립할까요? 그렇죠. 화, 합, 물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 화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 아닌 혼합물인 경우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혼합물인 경우는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에 그냥 물을 섞어서 암모니아 수를 그냥 뭐 섞은 거예요. 냅다 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물입니다.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이렇게 딱 잘라요. 일단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입니다. 반응물질은 물, 생성물질은 수소와 산소 바뀌었습니다. 틀렸죠?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반응해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전후의 분자 수비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 전에는 2대 1, 그리고 반응 후에는 2개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수 3개에서 2개로 줄었네요. 분자수도 변화였습니다.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 모두 다 기체로 이루어진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로 이루어진 반응일 때에는 우리가 분자수비와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1대 2다. 맞네요.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자, 각각의 원자의 개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수소 원자 총 4개, 수소 원자 총 4개입니다. 산소 원자 총 2개, 산소 원자 총 2개. 각각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1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만들었는데요. 볼트 하나, 너트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볼트 1개의 질량은 이때 3g,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때 생성된 물질은 혼합물일까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을까요? 자, 얘는 3g, 얘는 하나당 2g이네요. 그러면 2g이 2개 있으니까 4g, 총 7g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는 총 7g입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볼트 하나, 너트 2개에서 이렇게 만나서 볼트와 너트가 2개가 하나로 합쳐진 이런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볼게요. 자, 얘는 하나에 3g, 얘는 하나에 2g이라고 했으니까 2g이 2개니까 4g. 그래서 3대 4. 질량비는 3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볼트 4개와 너트 4개가 반응한다면 이게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볼트 4개, 너트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보았을 때 1개,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2개와 4개를 사용해서 만날 것 같네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4개가 아니라 2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시된 준비물을 이용해서 성량이 연소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의 성립을 볼 수 있음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설계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린 개와 닫힌 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산소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기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개, 곧 뚜껑이 닫혀있는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설계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도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처음에는 잘 타다가 잠시 후에 꺼졌습니다. 양초에 불이 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초가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바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정량의 산소를 다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산소가 더 이상 없어졌을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양초가 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탈 수 없습니다. 탈 물질은 있지만 산소가 없기 때문에 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칙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메테인과 물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얼어붙어서 얼음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요,
천연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메테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탈 때 얼음은 녹고 메테인은 연소됩니다. 메테인이 연소되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자,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은 알려줄게요. 자, 메테인의 화학식은 이것이고요. 메테인이 타려면, 연소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모두 이산화탄소와 결과물이 이렇게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양쪽에 개수들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될 것 같네요. 자, 탄소 개수를 먼저 보니까 똑같이 하나씩. 수소는 4개, 여기 2개 있네요. 수소 개수를 늘려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총 4개. 자, 산소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하면 2개, 총 4개 있네요. 그럼 여기도 4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 그러면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2단원을 마무리해 보았어요. 다음번에는 3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